정신적 바람. 하나, 둘, 셋. 정신적 바람. 진짜 다르네. 완전 다르네. 그거 짠 것처럼 다르네. 안녕하세요. 결혼정보회사 듀오 커플 매니저 현소영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10년차 이혼 전문 변호사 최유나라고 합니다. 먼저 이 회원분이 원하시는 상대 이상형을 찾아서 장소와 시간까지 어레인지를 해서 저희가 만남을 성사를 시킵니다. 상담, 재판, 서면 작성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상담은 의뢰인들이 오셨을 때 법률적인 조언을 드리고 앞으로 재판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 설명을 드리고 이런 절차고, 재판은 사실 실제로는 큰 쟁점 위주로 구두 변론을 하고 나머지 이제 이야기들은 서면에 담아서 서로 다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판, 상담, 서면 업무 이렇게 하루에 잘 분배를 해서 그렇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지금까지 결혼시킨 커플이 300쌍 정도 되고요. 42,880명 정도 성원이 되었습니다. 제가 이제 이혼을 마무리 시켜드린 건수는 한 1000건에서 2000건 정도 되는 것 같고, 상담을 해드린 거는 한 5000건에서 6000건 최소 그 정도 될 것 같고요. 10년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 정도 건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저는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요. 만나서 들어보면 그 개인의 스토리가 다 다르고 그 사람의 인생의 큰 이벤트인 결혼에 대해서 제가 관여를 하게 된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. 제가 공부를 할 때도 가족법이 제일 재밌기도 했었고, 이혼 사건은 변호사가 개입해서 중재를 한다거나 소송을 좀 빨리 종결시켜 드린다거나 이런 개입할 여지가 굉장히 많다는 점이 굉장히 저한테는 매력적이었고, 그리고 또 다른 사람 이야기 듣는 거를 좋아해서 상담하는 직업 자체가 굉장히 저한테도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. 제가 예전에 결혼을 시켜드린 여성분이 계세요. 결혼이 되면은 더 이상 이제 뭐 여기 저희하고 진행할 상황이 아니고 그냥 만료 처리를 해드리는데, 아이를 낳으셨다고 몇 개의 이름을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름을 지어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런 케이스가 되게 기억에 남고요. 지금도 가끔 저한테 문자가 옵니다. 네. 어느 날 30대 이제 부부가 오셨는데 내연녀가 한 5명, 6명 정도 있었던 사건이 있었어요. 그래서 피고 1을 남편으로 피고 2, 3, 4, 5 이렇게 해서 내연녀를 이렇게 잡아서 소송을 들어갔었는데, 법정에 출석을 했더니 정말 앉을 자리가 없는 거죠. 피고 한 5분 정도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자리가 없어서 이제 재판부에서 뒤에 좀 방청석에 나눠서 앉으셔라 해서 그렇게 재판을 진행했었던 사건이 있었고, 그때가 한 번이 아니라 또 이제 계속 연차가 쌓이면서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거든요. 아직까지도 굉장히 놀랍고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 그 내연녀 5명이 다 와야 되나요? 네, 이제 5명이 다 출석을 할 의무가 있고 법정에 출석을 해서 재판을 합니다. 그 이혼을 해야 되겠다. 이혼 권장. 그 이혼을 해야 됩니다. 네. 저희 재혼도 받습니다. 네. 재혼도 가입받습니다. 네. 결혼을 시켜드렸는데 이혼을 하시고 각자 따로 배우자가 등록을 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. 그럴 경우에 이전 배우자에 대해서 매칭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. 이혼 이후에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혼인신고를 같은 사람과 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았고, 이혼을 한 사람과 2번, 3번, 4번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여러 번 보았습니다. 비슷한 게 좀 있는 것 같네요. 네, 정말. 그죠? 예. 여기 정리하면 우리한테 오고.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시켜 놓으면 또 일로 가고. 완전 연결되는데. 굉장히 누가 봐도 괜찮은 그런 사람이 있고 본인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계속 진행할 때 안 되니까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. 저만 이런가요?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. 회원님만 그런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하십니다. 이혼할까요, 말까요? 이혼 결정은 사실 굉장히 기준이 상대적인 것이어서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 가장 후회가 없는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. 매니저님 덕분에 결혼합니다. 이 얘기 들었을 때 가장 기분이 좋습니다. 변호사님 덕분에 재산 분할 많이 받았어요. 그럴 때 요즘에는 가장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.
결혼시켜 놓으면 또 거기 와서 이혼하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되는 거군요. 굉장히 연관되어 있는 네, 일인 것 굉장히 같아요. 네. 아까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. 마마보이. 하나, 둘, 셋. 정신적 바람. 진짜 다르. 완전 다르. 그짠 것처럼 다르네. 네. 아니 근데 마마보이는 여성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아닌가요? 근데 저는 마마보이는 장점도 있다고 생각해요. 뭔가 그래도 누구랑 타협하고 어떤 좀 독단적이지 않고 이런 장점이라도 가지고 있지만 플레이보이는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? 잘생겼을 것 같은 느낌? 네, 그런 느낌과 뭔가 리드를 할 것 같은 느낌. 그리고 이 분위기를 다 유도할 것 같은 느낌. 육체적 바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실수를 할 수는 있습니다. 네, 실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. 정신적 바람이라고 하는 거는 정신적으로 항상 다른 사람을 갖고 있는 거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그거는 굉장히 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. 육체적인 바람은 사실 정신적인 바람을 이걸 현실화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또 법적인 접근으로 했을 수도 있는데 뭔가 몇 년 전까지는 육체적인 바람은 어쨌든 형사적 처벌 대상이 됐었고 지금도 민사적으로는 이제 불법행위로 처벌을 받는 거니까 행위에 좀 더 초점을 맞추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프로 이혼할 운명일 때 결혼한다, 결혼 안 한다. 하나, 둘, 셋. 결혼한다. 일단은 이제 물론 주위에 결혼을 아예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도 있고 또 이혼을 하신 분도 있고 또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하튼 지금 요즘 같은 세대에 이혼을 했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큰 힘이 되거나 그런지는 않은 것 같고 그거는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뭐 결혼을 안 해본 게 손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어찌되었건 이혼을 하더라도 결혼을 한번 해보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네, 저도 뭐 이혼을 꼭 하게 될 운명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만남에 사실 뭐 사별이든 이혼이든 이별이라는 게 전제되는 게 사실인데 근데 어쨌든 이게 결혼이라는 게 내가 지금 이 순간은 어쨌든 이 사람하고 함께 미래를 같이 있고 싶고 꾸려나가야겠다, 예, 동반자로 살아야겠다 이거를 한번 해보고 이혼을 하더라도 예. 후회가 전혀 없을 없을 것 같아서. 같아요. 그러니까 네. 차라리 결혼을 안 해본 게 후회를 남길 것 같아요. 한번 갔다 오더라도 만약에 음.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이 사람이랑 살고 싶고 인생 한 번인데 그러니까. 네, 왜 그걸 망설이냐. 이혼이 뭐 인생에서 정말 낙인이다? 이렇게 생각하는 시선 때문인 것 같아요. 지났죠. 그런 네. 시대, 그 그런 시각은 시대는 그래도 많이 지났죠. 불식된 것 같은 느낌. 네. 저는 결혼만 시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잘 몰랐어요. 근데 공감을 하면서 이혼을 네. 또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좀 깜짝 놀랐어요. 아까 진짜. 저도 좀 되게 네. 입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계기였던 것 같아요. 그러셨군요. 네. 네. 결혼이란 타협이다. 타협하고 포기해야만 이어나갈 수 있다. 결혼이란 성장 가치주다. 어떻게 운영하냐에 따라서 대박이 되거나 쪽박이 된다. 이혼이란 소나기다. 피할 수 있다. 아니요.